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투자로 W2 소득세 줄이기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W2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인컴인 거죠.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주된 어떤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을 내야 될 텐데 이걸 부동산 투자를 활용해서 줄이는데 한번 방법을 고안해보자라는 그런 얘기겠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례는요, 홍길동 씨예요. 고임금의 어떤 급여생활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금년에 20만 불을 벌었어요. 좋은 해였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금, 소득세를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20만 불을 벌었는데 누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소득세 줄일 수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고 보니까 20만 불 번 중에 한 수중에 이제 현금이 생겼잖아요. 그럼 한 10만 불 정도를요, 투자 부동산, 임대 부동산을 사는데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돈 10만 불을 그냥 10만 불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론을 일으키잖아요. 모기지죠. 레버리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내 돈 10만 불을 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40만 불의 론을 받는다라고 하면 50만 불짜리 내가 투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샀어요. 이 해에.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투자 부동산을 통해서요, 당연히 임대를 놓을 테니까 임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10,000불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첫 해니까 아주 액티브하게 되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비용이 10,000불 또 발생했다라고 치죠.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데요. 감가상각이 200,000불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분이 첫 해에 부동산 50만 불짜리 투자 부동산을 사가지고요, 렌탈 인컴으로 10,000불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비라는 거는 건물 관리비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전기료, 부동산에 대한 보험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10,000불 나갔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감가상각이 뭔가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인컴, 소득을 내는 활동에 이 자산을 쓰게 되면 그 자산의 원가, 그 자산에 들어간 비용만큼을, 그 코스트만큼을요,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게 레지덴셜이냐 아니면 커머셜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 기간이 주어지는데 27.5년 또는 39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샀을 때 이게 대지냐 건물이냐에 따라서 또 대지 부분은 감가상각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단순화 시켜서요, 이게 27.5년 또는 39년이 됐을 때 대략 1년에 18,000에서 2만 불 정도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0만 불 중에 1년에 매년 2만 불 또는 18,000불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컨셉이 있어요. 이 가속상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accelerated de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을 샀는데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세법이 규정하는 감가상각 기간이 27.5년, 39년인 건 좋은데 사실 내가 건물을 사고 나면 건물 값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안에는 집이라고 하면 홈 어플라이언스, 거기에 스토브가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요. 전자레인지가 붙박이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전구들 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그와 같은 유형의 자산들이 30년, 40년, 27.5년 이 내용 연수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실제 세법에서도요, 그와 같은 특정한 자산들은 5년 또는 7년 또는 15년으로 더 빨리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스터디하는 것을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해야 되는 것을 자산을 더 세분화, 세그리게이트 해가지고요, 더 빨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요, 보너스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 5년짜리, 7년짜리, 15년짜리 그런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그런 유형 자산이 있을 때 그 감가상각을요, 아예 5년, 7년이 아니라 한 해에 다 100% 해주게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특별법을 말해요. 50% 또는 100%인데요. 어쨌거나 이와 같은 가속상각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로 내가 50만 불이라는 건물을 샀을 때 거기서 당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 금액이요, 그 포션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의 영상으로 이 코스트 세그리게이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의 의미가 그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50만 불짜리 건물을 샀는데 내가 그 해에 감가상각을 20만 불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치자는 거죠. 논의의 목적상. 그러면 결국 이 임대 부동산을 사서 임대 수입을 내는 데 있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0,000불 렌탈 인컴이 있었죠. 그리고 10,000불 또 이런저런 실제 집행하는 비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0만 불이라고 하는 감가상각 비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손실이 이 해에는 20만 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서류상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서류상 손실이냐, 또는 서류상 손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보면, 결국 내가 실체는요, 돈을 벌었어요. 20만 불어치 사업소득 또는 W2라고 하는 근로소득을 벌었는데, 내가 한 거라고는 투자 부동산 10만 불 들여서 레버리지 써서 50만 불짜리 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실제로 내가 손실을 보거나 한 게 아닌데, 서류상으로만 나는 20만 불이라고 하는 추가의 이 임대 부동산 사업으로부터 손실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손실이 아니라 서류상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 홍길동 씨가요, 사업소득이 20만 불이 있었고요. 부동산 손실이 20만 불이 있었으니까 사업소득 20만 불, 부동산 손실, 서류상 손실 20만 불. 이거 서로 퉁치면, 상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택서블 인컴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사업소득, 근로소득에서 번 거 부동산 투자해서요, 임대소득도 계속해서 일으킬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잘 서류 작업을 해서 이 서류상 손실을 일으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는 세금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세금을 안 내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sounds too good to be true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게는 안 된다. 제너럴 룰은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소득에서는 패시브 인컴 또는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 인컴은 패시브 인컴끼리만 모아서 관리를 하고요. 액티브 인컴은 액티브 인컴끼리만 모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패시브 액티비티에서 발생한 손실은요, 액티브 인컴, 액티브 액티비티에서 발생한 소득을 상쇄할 수 없다라는 게 일반 규정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렌탈 부동산 소득은요, 세법이요, 무조건 패시브라고 규정합니다. 사업은요, 당연히 액티브 인컴이겠죠. 따라서 결국 아까 이 홍길동 씨 사례에서요, 부동산 활동에서 나온 순손실 20만 불은요, 패시브이고요. 내 사업 소득은 당연히 액티브이니까 이건 서로 상쇄시킬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예외가 있어요. 뭐 예외라기보다는 이 패시브 로스가 발생했을 때, 지금 홍길동 씨 같은 경우요, 이 로스를 그럼 영원히 잃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는요, 다른 자산에서 나오는 패시브 인컴이요. 그렇겠죠. 홍길동 씨가 만약에 이 부동산 하나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잘해가지고 소득이 났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패시브 액티비티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발생한 패시브 인컴을 내 20만 불 패시브 손실, 로스와 상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해당 패시브 로스가 발생된 그 해당 자산을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누적되고 사용되지 않았던 손실을요, 그 해에 발생한 다른 어떤 소득 과도, 액티브까지 포함해서요, 손실 과도 같이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세법상의 트리먼트가 있긴 해요. 세법상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만약에 고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AGI 소득이 10만 불 이하이고요. 그리고 해당 그 부동산, 렌탈 부동산이요, 액티브하게 파티시페이트를 할 경우에는 패시브 로스가 발생하더라도 25,000불까지는요, 액티브 인컴을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이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조항은 아닙니다. 내가 임대부동산을 실제 관리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 문제없이 충족할 수 있는데요. 예컨대 내가 임대계약의 어떤 주요 내용을 결정한다거나 세입자를 누구를 받을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집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수리하는 것을 허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액티브 파티시페이션이니까요. 아마 대부분 충족은 될 텐데, 결국 10만 불을 넘지 않는 소득인 사람은 부동산 임대 활동에서 순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5,000불까지는 나의 기타 사업 소득과 같은 액티브 인컴을 줄이는데 이 부동산 임대 손실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홍길동 씨의 연소득이 만약에 6만 불이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손실이 2만 불이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 AGI가 그보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만 불보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이 2만 불이라고 하는 것도 2만 5천 불 미만이니까 2만 불이라고 하는 부동산 손실은요, 액티브 인컴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면 성에 안 차는 거죠. 왜? 처음에 첫 번째 얘기한 게요, 내가 패시브 로스가 있어도 다른 패시브 인컴이 있으면 거기 이 인컴을 줄이는 데는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내 W2 인컴, 그쵸? 내 본업에서 발생하는 뭐 사업소득 또는 내 근로소득을 줄이는 데 쓰고 싶어.
그쵸? 그게 원하는 건데 성에 안 차는 거고. 또 내가 25,000불까지 뭐 액티브 인컴에서 줄인다 해줘도 성에 안 차.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 소득이 10만 불보다 높아요. 그러면 10만 불보다 높으면요. 이 25,000불이라는 게 조금씩 줄어들어서 15만 불 넘으면 아예 0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규정들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 세 번째로는요.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는 Real Estate Professional과 결혼해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은 나 또는 나의 배우자가 Real Estate Professional로 인정받으면 결국 내가 부동산 렌탈 로스, 렌탈 액티비티에서 발생하는 로스를 나의 기타 사업 소득에서 줄이는데 쓸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어떤 제너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서류상 손실을 일으키고요. 그로부터 나온 손실을 내 기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액티브 인컴을 줄이는데 쓰겠다라는 게 우리의 objective,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로 부동산 프로페셔널이 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다룰게요. 오늘은 REP, Real Estate Professional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인이 뭐냐라고 하면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 말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얘기하나 아니면 부동산 변호사면 되나 아니면 내가 뭐 기타 뭐 에이전트 자격증이 있으면 되냐 아니면 내가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냐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요. 크게 봐서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50% 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750시간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and예요, and. 그러면 이 50% 룰이 뭐냐를 먼저 보면요. 내가 1년 동안에 하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뭐 본업이 뭐건 간에 내가 어떤 근로 활동을 한단 말이죠. 어떤 사업이 됐건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50% 이상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들이는 시간의 50% 이상을 이 임대 부동산, 이 real property trade or business, 부동산 업에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material participation, 내가 그냥 장난으로 건성건성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게 심도 있게 참여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제로 이와 같이 내가 쓴 시간이 절대적으로 750시간, 1년에 750시간을 넘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Real Property Trade or Business라고 하고요. 또한 Material Participation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이제 궁금하겠죠. Real Property Trade or Business는 뭐고 Material Participation이 뭐냐 일 텐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그건 뭐냐면요. Real Property Trade or Business는요. 굉장히 다양해요.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도 되는 거죠. 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건 부동산을 개발하는 것도 해당이 될 겁니다. 중개업도 해당이 되고요. 프로퍼티를 그냥 매니지하는 그런 역할도 될 것이고요. 어프레이저, 감정평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요. 투자, 그리고 부동산 컨트랙트를 만들고 리뷰하는 변호사도 역시 이와 같은 Real Property Business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terial Participation 뭐냐? Material, 중요하게 participate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세법에서 규정하는 7가지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IRS도 이걸 따라서 인스트럭션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얘기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다 다루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Material Participation을 충족하는 7가지 기준이 있고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은 500hour 테스트입니다. 즉 내가 해당 비즈니스에 500시간 이상을 투입해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조건을 말해요. 그 밖에는 뭐 100 hours 또는 뭐 significant participation 테스트, 뭐 personal service 테스트,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the fact and circumstances 테스트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정성적이고 다소 좀 추상적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대개는 500 hour 테스트를 충족함으로써 이 material participation을 또한 우리가 만족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두 가지 50% 룰과 750hour 룰을 우리가 충족함으로써 부동산 전문인이 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로 발생하는 서류상 손실을 활용해서요. 온전히 그 금액 전체를요. 나의 기타, 급여, 사업, 소득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REP, 부동산 전문인, Real Estate Professional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여기까지 이 Real Estate Professional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750시간, 쉽지 않은데, 내 일의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고?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 다른 방법 2가지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